박스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이키가 알려준 투자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해보겠고요. 매크로 환경이 조금 좋진 않은 상황인데 그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던 나스닥 이 다시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3%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러면서 좀 저점을 완전히 하회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 다우랑 S&P는 이미 좀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 이 빠진 이유는 뭐 특별히 뭐 더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뭐 니콜라,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스는 6% 정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28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지금 다시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러 가지 매크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달러가 다시 9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어제 이제 박스권 두 달째 최근에 두 달 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달러 약세가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원 달러는 환율은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달러가 다시 이제 또 강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신흥국 불안 요인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크레딧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조금 좋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변했으니까 사실 거의 금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연준 의원들이 파월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금리 계속 유지할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 정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어제 5% 올랐는데 그보다는 덜 빠졌지만 4% 빠졌고요. 그리고 애플도 4%,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졌고 에너지 업종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그 마이크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이 어쨌든 반도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덜 빠지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좀 오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어제 9% 상승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뭐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가 1.9% 장중에 지금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도 빠졌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 뉴스 한번 좀 볼까요? 뉴스는 이 얘기가 사실 좀 좋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 이 대법원장이 지금 최근에 돌아가셔서 누구로 임명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이고 부담 요인입니다. 지금 이거 굴복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음, 연준 의원들이 지금 계속 발언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네요. 클라리다 총재는 인플레가 2%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시작 안 할 것. 뭐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좀 이제 또 식상해진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메스터 총재가 가장 매파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기가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통화 정책은 몇 년 동안 완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반스 총재 역시 완전 고용 도달할 때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발을 뺀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연준은 판은 깔아줬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제 공을 받아줘야 되는데 니콜라가
공매도 보고서 이후에 이제 뭐 사장이 갑자기 사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수소 충전소 논의가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실제 혁신이 일어나기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인 건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기업 공개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아이고 이게 지금 18조면 엄청 많네요. 18조가 빠져나갔다라는 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3프로 TV 나가서 제가 이제 저금리 시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연준이 멈추진 않는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정부가 됐든지 아니면 기업이 됐든지 혁신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는 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가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테슬라가 잘 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제 이제 테슬라 데이 나오고 배터리 데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은 실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만 말씀드리면 실망이 기대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주가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일단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반영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키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센티먼트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확대될지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이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계속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에 여전히 저는 변동성 요인이지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변화는 없지만 혹시라도 요게 변동성 요인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레딧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이요. 어제 이제 달러도 변화가 있었고 이게 이제 크레딧으로 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본드에서 자금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크레딧 스프레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이제 만약에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신흥국에서 우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달러가 강세, 약세가로 유지되어 줘야만 신흥국이 그나마 숨통을 튈 수 있는데 달러마저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아니고 달러 강세가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만약에 크레딧을 건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세우실 때 우리가 강세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달러와 그리고 크레딧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계속 업데이트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지금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에스티메이션이 요 정도였는데 그죠? 세일즈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니까 매출이 기대치보다 8.8을 기대했는데 10.5니까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44를 기대했는데 95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어제 한 9%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요. 어,
이제 뭐 평가는 이렇죠.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컨슈머 브랜드다. 브랜드가 되게 좋은 거다.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 목표가를 뭐 107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올렸네요. 큰 폭으로 도이치뱅크에서 올렸고 이노버티브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이게 좋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뭐가 좋았길래 나이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고 주가도 좋았는지. 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의 실적이 좋았던 얘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디맨드 크리에이션 익스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 이게 뭐냐면 광고비입니다. 음, 광고비. 그리고 판촉비 이렇게 말 얘기했습니다. 판촉비. 어, 나이키가 매출은 1% 오히려 감소했지만 이익이 굉장히 좋을 수 있었던 11%나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지금 33%의 비용이 세이브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비용이 나이키가 어떻게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나이키라는 브랜드 가치가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이 브랜드 가치가 일을 해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1등 업체의 수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바꿔놓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뭐 언택트도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등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발 가게에 가서 나이키를 살까, 뭘 살까 여러 가지 구분해 놓고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이거 살까? 아니면 나이키 살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그냥 나이키가 굳이 광고비나 판촉비를 쓰지 않더라도 나이키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이미 높아져 있고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당분간 매크로 환경이 변화되고 할수록 이런 쪽으로 지금 주가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이제 시장이 또 뭐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어제 사실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컸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심을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보야지 그 항해와 같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어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3프로 TV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 홍보해 주시는 저희 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고 그리고 좀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런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계속해서 투자의 항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하시고 또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새로운 조언들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